기가은비 기술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무기질과 물에 대해 공부할게요. 무기질이 뭐예요? 무기? 물이 영양소라고요? 왜요? 오늘 수업을 통해 알아봅시다. 그러면 무기질이 뭔지 알아볼까요? 물질은 먼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기물과 무기물입니다. 유기물의 유자는 있을 유자겠죠. 반대로 무기물은 없을 무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유기물은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탄소로 만든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보통 탄소를 포함하고 수소, 산소, 질소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유기물이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탄소 구조를 생각해 볼까요? 탄소가 손이 4개여서 수소를 잡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물질에 대해 유기물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이 유기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기물의 경우에는 탄소로 만들지 않은 물질이 무기물이 되겠죠. 그래서 무기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가 무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무기물은 다른 말로 미네랄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미네랄 워터 이런 거 들어봤죠? 주로 광물에서 나왔다고 해요. 반대로 유기물은 생물이 만든 것을 유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번쩍번쩍한 돌이나 암석에서 캐낸 것이 무기물입니다. 미네랄이라고도 합니다. 태웠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재로 남아요. 예를 들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 무기물,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무기질의 역할을 살펴볼게요. 무기질은 신체 조직을 구성합니다. 우리 몸은 무기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뼈, 치아는 칼슘으로 되어 있고요. 피부, 머리카락에도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생리 기능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신진대사, 몸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성장, 생식 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무기질이 사용이 돼요. 그 결과 우리 몸은 생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기질의 종류로는 칼슘, 철,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아연, 구리, 인, 황, 염소, 요오드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칼슘, 철, 나트륨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합니다. 두개골을 보시면 두개골과 치아가 모두 칼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까지 합쳐져서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죠. 그 다음으로 칼슘은 혈액응고 작용에 관여합니다. 혈액응고라는 것은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왔을 때 젤리 모양으로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상처가 났을 때 혈소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이 구멍을 막는데 이때 칼슘이 함께 작용해서 혈액 응고를 돕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은 근육 수축에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근섬유가 있는데요. 근육에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근육 단백질이 있어요. 이 둘이 결합을 해야 근육이 수축이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칼슘이 쓰여요. 칼슘이 접근을 하면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안짱다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리가 안으로 휘는 건데요. 이것은 구루병의 한 증상입니다. 구루병은 굵어서 구루병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주로 어린아이 때 무게를 뼈가 못 견뎌서 휘어져가지고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어른이 돼서 생기면 골연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골절 소견이 발견될 수 있어요. 골, 뼈가 연화, 연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뼈 내 구멍 자체가 많이 생겨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뼈에 생긴 구멍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급원식품으로는 우유, 멸치, 치즈, 두부, 요구르트 등이 있어요. 특히 멸치와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식품이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죠. 두 번째로 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철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철이 맞습니다. 철봉의 재료기도 하고요. 철을 어떻게 먹어 할 수 있는데요. 철분제라고 들어봤죠? 철은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기에 먹어야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혈액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몸 안에 혈액에는 이렇게 생긴 물질들이 있어요. 첫 번째를 적혈구라고 합니다. 마치 속이 온폭 파인 도넛같이 생겼죠? 그 다음으로 파란색의 백혈구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소판이 있습니다. 이 셋은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죠.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애는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빨갛다고 해서 적자를 쓰는데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산소 운반에 철이 사용되는 거예요. 우선 적혈구는 적혈구 중앙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분자마다 하나씩 철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이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산소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철은 신체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혈구 중앙에 헤모글로빈이 있고 그 헤모글로빈에는 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적혈구가 여기저기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달 왔습니다. 감사. 그럼 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정상이고요. 오른쪽이 철결핍성 빈혈이에요. 철결핍성이라는 것은 철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라는 뜻인데요. 빈혈이라는 말 자체가 혈액이 빈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오른쪽보다 적혈구 수가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적혈구 수가 감소한 상태, 그래서 산소 운반이 잘 안 이루어지는 상태가 빈혈입니다. 어지럽죠. 이런 경우 피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철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급원식품으로는 간, 깻잎, 시금치, 굴 등이 있어요. 그래서 순대 간을 먹으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철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트륨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트륨은 체내 수분의 산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도가 무엇이었죠? 산도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수소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산성과 염기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산성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해서 신맛이 나는 물질이고요. 염기성 같은 경우는 비누처럼 쓴맛이 나는 물질이에요. 이걸 일정하게 우리 몸은 유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장관, 신장 같은 기관에서 수소 이온의 농도를 조절해요. 수소가 너무 많다 싶으면 버리고 수소가 적다 싶으면 흡수를 해야겠죠. 그 하나의 기전으로 나트륨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수소를 배출하게 되는 이런 수송체를 사용하게 돼요. 그 결과 우리 몸은 일정하게 산성과 염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나트륨은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삼투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압은 압력을 의미해요. 압력은 다른 의미로 뭘 뜻할까요? 쉽게 생각해서 맞아요. 힘이에요. 그림을 볼게요. U자형 관에서 물이 이동하고 있죠? 이 물이 이동할 때 생기는 압력, 즉 힘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은 왜 이동하게 될까요? 맞아요. 나트륨 때문인데요. 우리 라면을 생각해 봅시다. 라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라면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죠?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짜질까요? 싱거워질까요? 맞아요. 우리 몸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짜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래대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림을 잘 살펴볼게요. 왼쪽 U자형 관을 보면요. 가운데 반투막이 있습니다. 반투막은 물은 통과시키는데 다른 물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U자형 관에 보면 저농도 용액과 고농도 용액이 있는데 농도, 즉 저 동그라미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낮은 농도다, 높은 농도다 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동그라미들이 적게 있죠? 나트륨이 적게 있다면 이쪽은 싱거울까요? 짤까요? 맞아요. 왼쪽은 싱겁고요. 오른쪽은 나트륨이 많으니까 짠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이동을 시킵니다. 물은 그러면 싱거운 쪽에 부어줘야 될까요? 짠 쪽에 부어줘야 될까요? 맞아요. 맛을 맞추기 위해서 짠 쪽으로 부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막에 힘이 발생하는데요. 이 힘의 크기는 이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이 흐름을 막기 위해 필요한 힘 자체를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삼투압의 개념이 조금 어렵죠?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서 삼투압이 발생을 하게 되고 얼굴은 어떻게 되나요? 퉁퉁 붓게 되죠. 그게 바로 나트륨과 삼투압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나트륨이 과다 섭취되면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 더 살펴볼게요. 앞부분에 우리 삼투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나트륨이 과다 섭취되면요. 마찬가지로 삼투압이 발생하게 되면서 물이 이동하게 돼요. 그 결과 몸이 붓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요. 우리 혈관이 이걸 감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체액의 양이 많아지면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고혈압이 발생하면 심장에도 안 좋고요. 신장에도 안 좋고요. 그리고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모두가 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급원식품으로는 소금,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맛있고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정을 한 번 더 거친 식품을 의미하는 건데요. 주로 공장에서 만든 식품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짠 음식들이 많은데 라면, 햄, 소세지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을 떠올려 보세요. 혈액의 대부분은 물이죠. 그래서 물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그 밖에도 우리 몸의 66%, 즉 3분의 2는 물로 채워져 있어요. 나머지는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등이 조금씩 들어있는 거죠. 이처럼 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물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우면 온도를 낮춰주고요. 추우면 온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더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죠? 그러면 땀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땀이 증발하게 되고 우리 몸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땀 역시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하는 편이에요. 물 금방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바다와 육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다와 육지, 똑같이 태양이 쨍쨍 내리쬐 때 어느 쪽이 훨씬 시원하죠? 맞아요. 바다 쪽이 더 시원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육지에 비해서 여름에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더 따뜻해요. 그래서 온도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물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물이 많은 이유는 또 있어요. 몸 안에서 물은 체액과 혈액의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체액과 혈액에 영양소를 담아서 운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세포에 배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줌을 생각해 보면 오줌 안에는 노폐물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것을 바깥에다가 갖다 버리게 돼요. 배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물을 포함하고 있는 급원식품으로는 음료수, 콜라 같은 탄산음료,
생수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첨가물과 단 것, 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음료수보다는 생수로 섭취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무기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만들지 않은 물질을 말해요.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도 영양소입니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과제, 설문지로 배운 내용 점검하기. 설문지의 문제를 풀며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총 4문제고요. 객관식입니다. 설문지 1에서 4번 문제예요. 설문지가 안 열리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맨 처음에 학번과 이름을 적는 문항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적어주세요. 설문지를 다 풀었으면 해야 할 일. 마지막에 꼭 완료로 표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내 과제에 완료로 표시 버튼이 있죠? 이걸 꼭 누르셔야 제출한 학생으로 처리됩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교과방에 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기 이 메일 주소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무기질과 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작은 영양소이지만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어요. 작은 영양소도 놓치지 않도록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